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명절을 축하해주려는 것인지 암호화폐 시장도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간에도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에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소폭 회복함에 따라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최대 규모의 기록을 또 하나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24시간 기준 12억 달러가 거래소에서 유출이 됐다. 최대 규모 기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업체 인투더블럭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하루 동안 12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기록인 10억 달러를 제친 1일 최대 유출량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디어의 경우는 최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던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 계속해서 이더리움당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 자명한 것과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으로 인해 이더리움이라면 장기 투자에도 괜찮겠다라는 인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외에도 예전부터 기관 투자자에게 그냥도 아닌 엄청나게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인 POS로의 전환도 남아있기에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의 기록적인 움직임 속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이죠. 타임지에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비탈릭 부테린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제 소개글을 보자면 아무도 이더리움의 용도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이더리움을 시작하기 위해선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물론 아직까지는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2021년 들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미래가 기대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에 관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연이어서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의 3일 연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겼다고 평가받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최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약 30년간 장기 보유할 암호화폐를 찾는다면 비트코인이 적합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대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중 유일한 기관급 자산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는 시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비트코인 같은 기관급 우량 자산과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과 같은 유니콘, 이보다 규모가 작은 벤처 기업이다. 만약 당신이 30년간 장기 보유할 자산을 찾는다면 비트코인이 적합하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만 투자한다. 만약 당신이 기관 투자자라면 이 중 유일하게 기관급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이클 세일러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비트코인에 아예 투자하지 않은 분들 또한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난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당시 들어온 투자자분들의 90%가 알트코인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률과 기타 알트코인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낮아 보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올인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더분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주식과 금 등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서 비트코인의 연간 수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23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다음 2위인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연평균 20%의 수익률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결코 적지 않으며 다른 알트코인들의 등락률을 이제 해지 기능으로서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9월 7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정식적으로 법정화폐로 등극을 한 것인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시행 국가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생긴 것이 사실이죠. 엘살바도르에서는 연일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발생을 하며 심지어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비트코인 ATM 기기를 불태우기까지 하였는데 또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잘 지내다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갑자기 지정이 된다면 이보다 더 심한 일들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화폐 지정의 영향력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되는 와중 지난 7월 파라과이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파라과이의 의회에서 비트코인 법을 발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발의한 법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로 지정한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친화적인 규제 방안을 정하겠다는 취지에 더 가까웠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라과이에서는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언급을 했던 의원의 이름이 칼리토스 르얄라라는 의원입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레이저 아이 운동에도 참여했던 의원인데 한입 가지고 두 말을 해버렸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의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의원 칼리토스 르얄라의 경우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파라과이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파라과이는 오는 2023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칼리토스 르얄라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이죠. 비트코인 합법화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와 르얄라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파라과이의 시민들 중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으로 인해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셨을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의 실수로 인해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저물가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 아니라 미국의 재무장관 또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위기는 수개월 지속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어떠한 무게를 갖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몇 개월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이죠.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한 것인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경우는 1인당 연평균 소득 기준 4위에 달하는 중남미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국가인데요. 이번 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뜻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남미의 3위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최대 40%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2021년 아르헨티나가 설정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가 29%였다고 합니다. 일단 29%라는 것도 참 놀라운 수치인데 이걸 상회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느낄 압박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남미 전반적으로 수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었지만 이번 연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남미 전반에 걸쳐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겪고 있으며 얼마 전 브라질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들의 절반에 달하는 48%의 국민들이 비트코인 공식 통화 채택을 지지한다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죠. 아무리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높다고 한들 중남미 국가 시민들의 이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와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차라리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남미에서의 P2P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암암리에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이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쓴다면 경제 안정성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국가들의 경제 안정성은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이제 붙잡고 싶은 마음일 테니 말이죠. 그렇기에 전 세계 최초의 선례인 엘살바도르의 선례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래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중남미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이란 존재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리플사와 미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 속 최근 소송 최초로 미 SEC의 경우는 제3자에게 XRP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간 이제 똥꼬집을 부리면서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SEC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조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발언을 재조명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SEC 위원장 과거 발언을 조명했다. 규제 명확성 제공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미 SEC 위원장의 취임 전 인터뷰 영상을 리트윗하며 비판의 뜻을 이제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제 영상 속의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규제는 강제력 없이 행동을 변경하는 것이며 시장의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미디어는 리플의 CEO가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리플 법무팀은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의 임기 막판에 진행된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암시했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흘러가는 소송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소송의 끝물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간을 질질 끈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죠. 미 SEC에서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겠다는 소식과 유니스왑 개발사의 조사를 착수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리플사와의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기쁜 마음으로 같이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추석 특집 영상으로 이제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